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니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출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인데요. 금 투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에 금값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돌반지 하나 가격에 90만 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제가 첫째 때 받은 금반지들이 벌써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. 그래도 안 팔죠. 금은 불확실성, 지정학적 리스크,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른 이유도 다 이런 것들 때문이죠.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더라.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계속 진행 중이죠.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. 금 가격에도 변동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은 이자나 배당을 주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기회비용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금을 투자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골드바, 은행의 골드뱅킹, KRX 금통장, 그리고 금 ETF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수수료나 세금을 제일 아끼고 싶을 때, 아니면 거래의 편리성이 중요할 때,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 없는 걸 사고 싶을 때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장단점 위주로 제가 싹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상황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저번에 연금저축 펀드 같이 만들었던 영상에 보시면 금 ETF도 10% 정도 차지하고 있죠. 연금저축이나 ISA 이렇게 절세 계좌는 세금 혜택 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금을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3번 KRX 금통장을 활용하시거나 1번 골드바를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 골드바입니다. 실물 금이죠.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지 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은행에서 골드바를 판매하고 있는데요. 보통 10g, 100g, 1kg 이렇게 3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램 단위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. 보통 한 돈, 2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한 돈에 3.75g이거든요. 그래서 10g은 2돈 반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골드바의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. 제가 10년 전에 골드바를 1,000만 원치 사서 지금 판다라고 하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. 4배 정도가 오른 거죠. 아니 그만큼 종이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실물금이라는 거죠. 골드바는 전쟁이 나거나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도 들고 튈 수가 있죠. 금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금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부자들은 골드바를 쟁여놓는다고 하죠. 골드바도 단점이 있습니다.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%가 붙고요. 수수료가 있습니다. 판매처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. 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 10%는 금값 상승분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죠. 두 번째 단점은 보관이 어렵다는 거예요.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은행에서 대여금고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. 수신 잔액이 얼마 이상 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골드바를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금통장, 골드뱅킹이라고 하는데요.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에서 금통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골드뱅킹은 은행의 입출금 통장인데 금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나 환율을 적용해서 금을 0.01g 단위로 소액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. 통장에 차곡차곡 금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장점은요, 실물 거래 없이 은행 통장으로 간편하게 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고요. 0.01g 단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그리고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 거죠. 골드뱅킹의 단점은 세금입니다.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15.4%가 부과가 되는데요. 이 차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가 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기준가격의 1% 정도 수수료가 있고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%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KRX 한국거래소 금통장입니다. 이거는 골드바와 골드뱅킹의 장단점이 좀 섞여 있는데요. 증권사에서 금통장을 만들고 주식처럼 금을 1g 단위로 사고
팔 수 있는 거예요. KRX 금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. 장점은요,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게 가장 크죠. 그리고 증권사에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고요. 수수료가 0.03% 이내로 좀 낮은 편입니다. 그리고 KRX 금통장에서 금을 사게 되면 실물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. 단점은요,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 10%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는 점인데요. 실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KRX 금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 번째는 금 ETF인데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입니다. 주식처럼 증권사 앱을 통해서 좀 간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편리한데요.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,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 다 소개해 드릴게요. 표를 보시면 국내에 상장된 에이스 KRX 금연물, 타이거 KRX 금연물은 국내 금 시세를 추종하고요. 소울 국제금은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합니다.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.4% 배당 소득세가 있고요. 그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들은요, 절세 계좌에서 활용을 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 그리고 해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도 있죠. 이거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서 사는 겁니다. 티커는 GLD인데요. 이게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큽니다.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그 이상을 추가하게 되면 22%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. 이거는 해외 주식 계좌에서 GLD라고 검색하셔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. 금 ETF의 장점은요,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.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세금 혜택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. 단점은 또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, 금융소득세,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나는 세금 없고 수수료 없는 게 짱이야 이러면 KRX 금통장 이용하시면 되고요. 절세 계좌에서 좀 편리하게 자산관리하면서 투자도 하고 싶어 이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금 ETF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골드바를 선택하시거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파이더 골드 ETF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금 투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중요한 건 각 상품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해보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.